성공하는 기업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입니다. 저자들이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성공 방정식은 바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 순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 기업의 출현,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인, 비즈니스 모델의 한 형태인 플랫폼형 비즈니스, 그리고 구체적인 대표 기업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를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폴 티머스라는 학자인데요. 그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상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등을 엮어내는 사고의 틀이며 이러한 사고의 틀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잠재적 이익 가능성, 매출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는 기업을 거쳐서 거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할 텐데요. 개인이 시장에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보다 기업을 통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때만 기업이 탄생합니다. 이를 뒷받쳐주는 이론은 로널드 코스의 거래 비용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며 시장의 거래 비용이 기업을 만들어 내부에서 관리하는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만 기업이 생겨납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 모델을 다음에 4가지 요인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례 기업을 들어 함께 설명합니다. 먼저 4가지 요인 중 하나인 핵심 가치란 이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인지,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는지, 무엇을 고객에게 제공해 편익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수익 공식은 말 그대로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원가의 구조와 마진의 폭은 어떠한지, 원하는 매출의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핵심 자원이란 기업의 수익성을 위해 존재하는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이는 기업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유무형 모든 자원을 포괄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프로세스는 기업이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부터 해결책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갖추기 위한 프로세스 전반을 포괄합니다. 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를 크게 가치사슬형, 플랫폼형, 사회적 가치 기반형인 3가지의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한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형 비즈니스란 상품, 서비스, 기술 등에 기반이 되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이 위에 더해 보완적인 상품,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토대가 되는 바로 기반인데 이 기반이 되는 것은 제품과 같은 유형의 것을 넘어서 기술, 저작권, 콘텐츠 등 무형 자원도 포함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사고 팔며 이를 송재하는 힘이 행사하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음에 세부 유형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집합형 플랫폼 비즈니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형 플랫폼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로 그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플랫폼 전체에 강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하나의 집합체로 큰 생태계를 갖추게 되어 힘을 발휘하는 많은 플랫폼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의 예로는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 데일리 호텔이 있습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을 대표적인 집합형 플랫폼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역별로 가맹 음식점 정보를 통합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주문, 결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 정보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목표는 더 맛있고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고객은 가맹 음식점과 앱 이용자인데요. 가맹 음식점은 메뉴 및 정보 노출을 통한 마케팅 도구로서 배달의 민족을 활용하고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메뉴를 보고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가장 큰 효용으로 얻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거두는 주요 수익은 가맹 음식점이 이용하는 바로 광고 상품입니다. 앱 리스트 상단에 랜덤으로 음식점이 노출이 되는 오픈 서비스, 원하는 광고 주소를 직접 설정하고 그 주변의 앱 사용자들에게 음식점을 상시 노출시켜주는 울트라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성사될 시에 5.8%의 수수료가 각각 발생하고 울트라콜은 월 8만 원의 고정 광고료가 발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래 배달을 하지 않는 식당에 배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민 라이더스, 건당 수수료, 그리고 비마트의 배달 수수료 등 부수적인 수입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배달의 민족의 핵심 자원은 바로 가맹 음식점으로부터 결제 건당 수수료를 받지 않는 주문 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착한 이미지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앱 사용자들이 음식점 업주에 대한 미안함 감정을 줄여주었고 성공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배민 라이더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는 배달의 민족에서 직접 고용한 자체 배달 직원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의 민족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등록 음식점 수를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배달의 민족 업체 풀에 등록이 되어 있어 주문 및 결제와 같은 모든 프로세스가 간편합니다.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문구류를 판매하는 배민 문방구, 비마트, 그리고 공유 주방 서비스인 배민 키친까지 요식업계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형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품형 플랫폼이란 제품 자체를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외부 혁신자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형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소니사가 개발한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 개발사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자사 기기의 포맷으로 출시하도록 하고 이를 플레이스테이션 사용자들에게 연결해주는 플랫폼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니사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제품을 기반으로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사는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 게임 사용자 기반으로 접근이 쉬워지고 유통도 더욱 수월해집니다. 또한 게임 유저들은 넓은 사용자로 접근하는 개발자들의 게임을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하드웨어 자체에서 수익을 남기지 않고 게임 타이틀당 개당 5에서 7달러로 수수료를 얻어간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반복해서 사는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서 기본 틀이 되는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의 판매 방식은 바로 면도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핵심 자원은 경쟁력 있는 게임 개발사를 플레이스테이션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콘솔 게임 산업의 특성상 하드웨어 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히트작을 많이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 개발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주된 수입원이 게임 콘텐츠를 판매를 통한 수수료인 것을 감안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규모 또한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꾸준한 수입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형 플랫폼의 특성상 각 주체들을 자사의 제품 아래에 꼭 묶어둬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콘솔 게임 산업에서는 타사보다 더 고사양의 기기를 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콘솔 게임으로 이탈을 막고 높은 품질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개발자를 유인하면서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4K를 지원하고 VR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출시하며 고사양 성능의 하드웨어가 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면형 플랫폼 비즈니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면형 플랫폼에서는 외부에 존재하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고객들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에서는 플랫폼의 일원이라는 멤버십 제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면형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당근마켓, 웹툰, 링크드인, 그리고 클래스원 원어원 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강의 기반 다면 플랫폼인 클래스 원어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취미를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이 바로 클래스 101인데요.
인터넷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다른 많은 플랫폼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클래스 101은 특정 취미를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와 함께 실제 준비물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클래스 101의 핵심 가치는 온라인 강의와 준비물을 함께 제공하면서 클래스 101을 수강하려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취미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클래스 101에서는 매번 강의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강의를 열고자 하는 강사에게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강의 준비를 위해 괜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수익은 강의와 준비물을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데요. 컨텐츠 강사와 클래스 101이 어떤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크리에이터의 첫 달 평균 수익이 약 6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101의 핵심 자원은 바로 수강생들이 수강할 만한 질 높은 강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취미 콘텐츠로 강의를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커리어, 각 분야의 유명인들이 참여하는 시그니처 등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탐색하며 확장해 나가는 것이 클래스 101만의 핵심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101이 타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점은 온전히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며 모든 강의가 실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런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래스 101을 수요 조사에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참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리워드를 제공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3가지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들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101가지 모델 모두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아직 현재 진행형인 모델들입니다. 또한 베타적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더 큰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꼭 스타트업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모색할 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더욱 정교화할 때 등 이 책에 구성되어 있는 101가지의 비즈니스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